자,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로그 함수 그대로 나갈 건데, 자, 저번 시간에 로그 함수 배웠던 것부터 우리가 복습을 하자면, 로그 함수란 y는 로그 밑이 어떤 숫자가 있고 x가 진수에 들어가 있는, y는 로그 x 모양으로 나타난 여러한 함수를 갖다가 로그 함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러한 로그 함수는 뭐다? 이러한 로그 함수는 y는 ax 제곱을 로그식으로 바꾼 다음에 xy 자리 바꾼, 즉 역함수의 관계다. 로그 함수란 지수 함수는 이렇게 역함수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번 시간에 이제 대표 문제 풀어보면서 정말로 역함수 모양인지 한번 참여해봤고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 그래프를 직접 그리면서 로그 함수란 증가 함수랑 감소 함수의 모양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로그 함수의 성질, 정의역, 치역, 그리고 항상 어디 지나는지, 점근선을 지나는지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야지 x축에 근접하는지 거기에다가 대소 비교까지 하고 저번 시간은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수함수 방향 가던 대로 지수함수 방향 가던 대로 오늘 들어갈 부분은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부터 들어갈 건데요. 평행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갈 건데요. 평행이동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x축으로 플러스 a,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들어가면 x자리에 x-a, y자리에 y-b를 넣으면 된다. 이게 평행이동이라서 그냥 로그 함수도 똑같이 y는 로그 a의 x입니다 라는 거를 x축으로 플러스 n만큼, y축으로 플러스 n만큼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하면은 y-n은 로그 a의 x-m입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n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이항시킬 수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이항까지 시켜주면은 y는 로그 ax를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라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의역, 치역 이런 애들이 좀 더 바뀌겠지? 우리 지수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와, 우리 생각보다 많이 했네. 지수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의역, 치역 항상 지나는 점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바뀌겠네. 그치? 정의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x/x가 0보다 큰 그런 함수였는데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x가 n보다 큰 여러한 친구로 이동이 될 거고, 원래 로그 함수에서 치역은 y는 모든 실수였으니까 얘는 평행이동해도 바뀌지가 않는다. 따라서 y/y는 모든 실수다. 그리고 원래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났어. 로그 함수는 항상 1,0을 지났잖아. 그치?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x축으로는 플러스 n만큼 y축으로는 n만큼 이동했으니 항상 1 플러스 m, n을 지난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치? 그리고 점근선은 원래
아이고야, 쌤 자꾸 잘못 클릭한다. 점근선은 갔다가 x는 0이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점근선은 x는 m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로그 함수 평행이동은 그냥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편하게 평행이동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따른 정의역, 치역도 같이 움직인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다라고 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평행이동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로그 치환식으로도 계산되지 않냐고? 치환식? 어떻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로그 함수 평행이동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냥 기본 원리. 그치, 지수함수랑 똑같이 평행이동하는 게 아무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평행이동을 배우다 보니까 그냥 로그 함수 이렇게 있으면은 평행이동할 때 그냥 고1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된다, 이런 원리라 가지고 지수함수랑 다를 건 없어요. 그치, 지수함수 평행이동이랑 거의 비슷하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평행이동에 대해서는 딱히 어려운 건 없다, 그치? 그럼 평행이동에서 어려운 게 없으면 대칭이동은? x축 대칭이다 하면은 y 좌표를 바꿔주니까 y 부호를 바꿔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y는 로그 a의 x. 그치? 부호 반대로 돌리면 되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제 이항시켜주면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 일단 x축 대칭이동은 다음과 같이 될 거고, y축 대칭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x의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고. 여기까지 오케이?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해주세요 하면은 y랑 x 부호를 둘 다 바꾼다라는 거니까, 그치? 둘 다 바꿔주면은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에 로그 함수에 대한 대칭이동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은 이렇게, 평행이동은 이렇게, 대칭이동은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썼던 방식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려운 거 없지? 그러면 또 대표 문제 풀면서 어디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대표 41번. 로그, 이게 y부터 적어야지. y는 로그 5의 x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를 갖다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킨 친구의 정의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점근선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찾으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일단 평행이동을 했다? 저 친구 그림 그려서 평행이동 어떻게 했는지부터 봐야 되겠지. y는 로그 5의 x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 1,0을 지나는 증가함수가 될 거고, 여 친구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 그래프도 갖다가 왼쪽으로 한 칸만큼, 밑으로 두 칸만큼 해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치? 그러면 일단 반드시 지나는 점은 0,-2입니다 라고 보일 거고. 이렇게 있었던 축도, 축은 다른 색깔로 할까? 이렇게 있었던 Y 점근선도 X축으로 마이너스 한 칸, Y축으로 마이너스 두 칸 내려갔으니까 여기 놓여질 거라가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게 점근선이 될 거고, Y가 알지. 정의역은 어디서부터? 점근선의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애들이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 친구 평행이동한 Y는 로그 5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입니다 라는 로그식은 그림이 다음과 같이 그려지면서 이러한 종근선과 정의역을 갖는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이게 진짜 칠판이 아니라 굿노트로 수업을 하니까 여거 평행이동 되는 거 너무 편하다. 와, 씨. 이래서 학원에도 1 강의실 1 전자칠판이 필수라니까?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편해. 학원에 못해도 빔 프로젝트가 하나씩은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첫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았고 부끄럽네요. 1번 안 적었구나. 2번으로 한 번만 더 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Y는 로그 5의 X 바깥에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하는 요 친구를 갖다가 Y축 대칭한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고 할 거야. 이번에는 그러면 일단 식만 생각하면은 Y는 로그 5의 X 플러스 1입니다 라는 친구를 Y축 대칭한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식만 생각하면은 Y는 로그 5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릴까 보니 아까랑 똑같은 Y 로그 5의 X 그래프라서 증가함수, 이렇게 증가함수 그려지는 애가 생겼는데 얘를 위로 한 칸 올릴 거야. 얘를 위로 한 칸을 이렇게 올릴 거야. 그치?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Y축 대칭해달라 이건 거야.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반대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야, 나 이거 굿노트 좌우 대칭 못하는데 어떡하지? 야, 이거 좌우 대칭 어떻게 시키냐? 돌려도 안 되는, 야, 돌리면 될 것 같다. 오! 잠깐만요, 쌤 지금 문명을 처음 본 사람이에요. 잠깐만요. 야,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아니, 그래도 조금 비슷하잖아. 아니, 원래는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묘하게 돌리면 원래는 안 돼. 원래는 안 되는데. 아씨, 그치? 수학쌤으로서 이런 거 안 되는구나. 안 된다 해야지. 에라, 이씨. 자, 새로 그렸습니다.
원래는 저 친구 점대칭 하면은 원래대로 안 돌아와요? 네? Y축에서 조금 먼 것 같아요? 아씨 눈치 빠른데.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될 거야. 이러한 그래프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친구 점근선은 Y는 Y축이었잖아. 점근선은 Y축이었잖아. 그러면 이 축도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변할까 안 변할까? 얘 대칭이동 시키면 이 점근선 대칭이동 시켜봤자 변하겠나 안 변하겠나? 안 변하겠지? 그치? 안 변해요. 안 변해요가 아니라 안 변해요. 원래 이 흰색 그래프 잠깐만. 원래 이 흰색 그래프의 점근선은 Y축이었는데 이 친구 위로 한 칸 올라간다고 해도 Y축이 점근선이었는데 이 점근선이랑 얘를 두 개를 동시에 Y축 대칭한다고 해봤자 Y축에 있는 점근선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얘는 점근선 위치가 안 변하고 그냥 함수만 이렇게 변해가지고 로그 5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이 파란색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점근선은 Y축 그대로인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x는 0입니다 라는 게 점근선으로 그대로 들어가고 파란색 친구의 정의역 구하세요 라고 하면 정의역은 x바 x는 점근선에서부터 파란색이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즉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점근선까지 모두 완료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다.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이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그래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의역이랑 점근선 구하는 방법인데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뭐 했노? 우리 평행이동했고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으면은 지수함수 때도 했었던 로그 함수에 최대 최소 들어가야겠지? 쌤 지수함수 때도 얘기했지만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럼 그 친구의 역함수인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도 또한 어떨까? 또한 마찬가지로 되게 잘 나오는 친구겠지? 그래서 얘까지도 유익 있게 봐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대 최소가 극한값인가요? 극한값은 가까워져 가는 값. 최대 최소는 정확히 얘가 맥시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값. 조금 달라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최대 최소고 정확하게 말 못하고 가까이 간다 라고 하면은 그게 극한값. 달라요. 됐다.
자, 그럼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도 우리 지수 함수처럼 내가 대충 그림 그려가. 이 친구 범위가 어디부터여가지고 제일 높게 있는 게 맥시멈이다. 제일 낮게 있는 게 미니멈이다. 이렇게 해서 로그 함수 최대 최소도 찾을 건데,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수 함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됐었어? 혹시 기억하는 사람? 지수 함수의 정의역 어떻게 됐었어? x바 x는 모든 실수였지. 지수 함수는 정의역이 x바 x는 모든 실수였어요. 그래서 x의 범위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뭔 짓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두고 최대 최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수 함수랑 다르게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x바 x가 0보다 큽니다 라는 조건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얘를 안 지키는 애가 범위로 들어가면 말이 되겠나 안 되겠나? 얘도 안 지키는 x 범위가 들어와가지고 그 친구에 대한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로그 함수 최대 최소 지금부터 들어갈 건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주의하셔야 될 점 하나. 로그 함수는 진수의 범위, 이 친구 체크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안 되는 애가, 혹시라도 학교 시험에서 안 되는 애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진수 범위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허수는 당연히 안 되고 0 미만인 애가 들어가도 안 되겠지, 진수니까. 0 이하도 안 되겠구나. 진수니까 0 이하, 그리고 허수 이런 애들은 절대 못 들어간다. 일단 고등학교 과정에선 절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그 부분 생각하고 우리 대표 43번 봅시다. 여 친구 그림 그려가지고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 찾으래. 근데 진수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 좀 당황스럽다. 그냥 y는 로그 2의 t입니다 라고만 적어 놓으면은 증가함수구나 라면서 그리겠는데, 로그 2에 뭔가 더럽게 들어가 있으니까 좀 많이 당황스럽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최소 구하기 전에 일단 뭐부터 해주냐면 얘를 t로 치환해 줍니다. 그래서 x 범위를 갖다가 t에 대한 범위로 먼저 바꿔줍니다. 그럼 x에 대한 범위, t에 대한 범위로 바꿔주려면은 2차 함수니까 표준점 만들겠다. 그치? 그러면 이 친구 위로 볼록이면서 축이 x는 2인 애니까 1에서 3까지입니다 라고 하면은 범위가 1에서 3까지 똑같은 이러한 상황이 나오겠다. 그러면 x가 1일 때 미니멈 최소값 3 나올 거고, x가 2일 때 맥시멈 4 나올 테니까, 따라서 x에 대한 범위를 t에 대한 범위로 바꾸라면은 3 이상
4 이하입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최대최소가 쉽지는 않아. 이게 어려우면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 최대최소 다시 한번 배우고 와야 돼. 그 부분은 쌤이 유튜브에 수업 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라. 홍보는 필수지. 자, 그러면 이렇게 3 이상 4 이하다라고 들어가 있으면 이제 위에 있는 로그 함수는 어떻게 바뀌는 거다? y는 로그 2의 t라는 그래프를 3 이상 4 이하에서 최대 최소를 찾아라. 이제 얘를 치환해가지고 t에 대한 범위를 찾으면 이 전체에 있는 이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 그러면 로그 2의 t입니다 라고 하는 건 증가함수니까 대충 증가함수 그려가지고 3 이상 4 이하입니다. 3부터 4까지입니다. 적은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거를 맥시멈이라고, 제일 밑에 있는 거를 미니멈이라고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된다? t가 3일 때는 미니멈 로그 2의 3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t가 4일 때는 맥시멈 로그 2의 4, 즉 입니다 라고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이렇게 먼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해 안 되는 거? 괜찮니? 로그랑 지수 재밌지, 그치? 로그 함수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직은 따라올 만합니다. 그치? 따라올 수 있었으면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아니다 싶으면 커트 쳐야 돼. 그래야 선생님이 추가로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수원은 쉬운 거 투성인데 귀찮다고? 그거 이따가 수열 들어가면 더 귀찮아 할 텐데. 1부터 100까지 더하시오. 1부터 1000까지 더하시오. 쉬운데 귀찮잖아. 뭐 그거는 추후에 얘기하고. 그러면 첫 번째 친구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 친구는 어떻게 세 번째래. 두 번째 친구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봅시다. y는 로그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 2 이상 6 이하일 때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진수가 너무 더럽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저 친구를 t라고 치환을 해줍시다. 그럼 저 친구 t라고 치환을 해주면은 표준형으로 만들었을 때 x-1의 제곱 플러스 7 2 이상 6 이하일 때, 이건 안 줘도 되겠다. 2 이상 6 이하일 때 요 범위에서 그려진다라는 거고,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고 축이 x는 1이니까
여 지정된 범위는 2에서 6까지. 따라서 아이고야 x가 2일 때 미니멈 8, x가 6일 때 맥시멈 32를 갖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25 더하기 7, 32 맞지? 그러면 따라서 t의 범위가 8 이상 32 이하 범위가 되니 y는 로그 2분의 1의 t를 8 이상 32 이하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찾아라. 얘는 이렇게 문제가 바뀌겠지. 그러면 여 친구는 증가함수가 아니라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감소함수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8 이상 32 이하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범위가 표시될 테니 t가 8일 때 맥시멈입니다. t가 32일 때 미니멈입니다. 해가지고 따라서 t가 8일 때 맥시멈 로그 2분의 1의 8입니다. 라니까 마이너스 3. t가 32일 때 가장 낮은 미니멈이 나올 테니까 얘 이렇게 30 있으면은 미니멈은 마이너스 5. 열해주면은 이 친구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된다.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뭔가 미묘하게 쉬운데 귀찮지? 진짜 딱 그런 느낌이야. 미묘하게 쉬운데 귀찮은 식으로 최대 최소는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진짜 귀찮음. 그러니까 진짜 귀찮음. 그리고 이거는 팁 같은 건데 이게 선생님이 만든 문제인데 이게 정확하게 만들어진 건 아니라 가지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근데 대충 이야기를 하자면 만약에 이게 수투랑도 연관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수원으로만은 못 풀 거야 이거 아마.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만 나왔어.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고 최대 최소 찾으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친구 x에 대한 범위가 있어 없어? 그치? 얘는 앞에 문제랑 다르게 x에 대해서 준 범위가 없잖아? 근데 갖다가 이거 갖다 풀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서 진수 조건 이용해야 돼요. x 플러스 5가 0보다 크고 1 마이너스 x가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이 진수 조건 이용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된다. 라는 이 범위가 나오잖아? 이 범위 가지고 이 친구 최대 최소 풀어야 돼요.
더군다나 얘네 3분의 1, 3분의 1에다가 플러스잖아. 로그의 플러스는 진수들의 곱셈. 따라서 로그 3분의 1에 x 플러스 5, 1 마이너스 x입니다. 라는 이 2차 함수를 갖다가 여 범위로 풀어줘야 돼요. 그치? 곱하기 전에 봐야지. 곱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 로그의 범위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성립되려면은 여 친구 안에서도 말이 돼야 되니까 얘 친구 곱하기 전에 이 친구 진수 조건과 이 친구 진수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 이 친구 곱해가지고 마저 풀어주시면 됩니다. 쌤이 이거 풀기 애매하다고 한 이유가 여기 는이 안 들어가가지고 정확히 최대가 얼마다, 최소가 얼마다라고 얘기하기 애매하거든? 그래가지고 쌤이 예시 문제로 일단은 들고 왔는데 아마 리미트 있으면 풀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없어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진수 조건은 너네가 체크를 해줘야 된다. 이거 하나만 명심하라고 일단은 들고 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 풀 수 있다. 거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밑에서 배운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게 계속 쓰이지. 계속 쓰이고 그 전에 배웠던 것도 계속 쓰이고 반복될 거야. 중학교 때까지 넘어갈 일이 잘 없다 할 뿐이지 생각보다 고등수학 상하는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해야 된다라고 쌤이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야. 이제 수능 좀 치고 싶다. 내가 정시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애들은 항상 1학년 버리고 2학년부터 할 생각하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쌤이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이 얘기 때문이에요. 나는 계속 주장해. 지금 몇 년째 주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너네가 안 들어. 왜냐? 나는 한 5년, 6년째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도 너네는 3년마다 한 번씩 내 수업 보잖아. 내가 5년, 6년 얘기하면 뭐해? 그 중에 1년만 듣고 사라지는데. 진짜. 자, 그러면 1교시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저 달려봅시다. 자, y는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로그 2의 x 플러스 5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치? 딱 보자마자 뭐가 보여? 지환이 보여요. 왜?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 나 이거 그래프 그릴 줄 모르거든. 나 이거 그래프 그릴 줄 몰라요. 나 이거 어떻게 알아? 몰라. 따라서 이 친구를 갖다가 t라고 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x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는데 t로 치환하면은 쌤이 뭐하라 그랬지? x 범위도 t로 바꿔달라 했으니까 x 범위 t는 로그 2의 x 증가함수 범위는 1에서 8까지 해가 여때 미니멈 들어가겠구나 이때 맥시멈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지오지브라에 너무 매달리면 안 돼. 학교에선 지오지브라 못 쓰는 걸. 자, 그러면은 x가 8일 때 맥시멈은 로그 2의 8, 3입니다. 나올 거고 x가 1일 때 미니멈 로그 2의 1, 0이 나올 테니까 따라서 t의 범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0 이상 3 이하입니다 라고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은 t로 치환된 맨 처음식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5를 0 이상 3 이하에서 확인해 달라는 얘기고, 이 친구 표준형으로 바꿔주면은 t-1의 제곱 플러스 4가 요 범위에서 된다는 얘기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림에서 t는 1, 그리고 그때 범위 0 이상 3 이하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x가 1일 때 미니멈, t가 3일 때 맥시멈 해가지고 따라서 t가 1일 때 미니멈은 4입니다. t가 3일 때 맥시멈은 8입니다. 이렇게 문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살짝 꼬아서 낸 지수로그의 최대 최소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어려운 거 없지? 그냥 아까보다 오히려 쉽지? 아직까지는 할만하다.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 얘는 어떨까? 그러면 이제는 얘 최대 최소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할까? 점점 숫자가 더럽다, 그치? 그치? 얘도 뭔가 점점 더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을 텐데, 로그 2분의 1, 로그 2분의 1 똑같은 데다가 뒤에 있는 게 나누기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로그 2분의 1의 4 빼기 로그 2분의 1의 x로 바꿔줘 버리자고. 진수의 나누기는 로그의 빼기다 라는 걸 써주자고. 그러면은 로그 2분의 1 x 하고도 이렇게 될 테니까 요 앞에 있는 로그 2분의 1 x를 t로 바꿔주시면은 요 친구식은 y는 t 로그 2분의 1의 4면은 마이너스 2겠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쉽게 풀릴 테니까 얘는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만 아이디어를 가져놓고 일단 치환한 t 부터 여 범위에 맞게 여 범위를 이용해서 x의 범위를 t의 범위로 먼저 바꿔줘 봅시다잉. 그러면 로그 2분의 1의 x입니다 라는 건 오히려 감소함수니까 대충 감소함수 그려놓고 4분의 1에서 2까지입니다. 4분의 1에서 2까지입니다. 적어주고, 그럼 4분의 1일 때 맥시멈이고 2일 때 미니멈인 거 체크되니까 따라서 x가 4분의 1일 때 맥시멈은 2, x가 2일 때 미니멈은 마이너스 1. 그래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겠구나 라고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y는 t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즉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를 바꾸라는 얘기니까
얘 표준형으로 바꿔주면은 요렇게 위로 볼록하게 바꿔주면은 t-1부터 시작된 여범위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의 범위입니다. 그치?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 맥시멈, t가 2일 때 미니멈 해가지고 따라서 마이너스 1이면 맥시멈 1, t가 2면 미니멈 마이너스 8.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8. 이렇게까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여기까지 해서 질문!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더 어렵게 가봅시다. 아, 숫자 너무 작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 y는 x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2의 x. 자, 너네가 지수함수도 배웠고 러그함수도 배웠으니까 선생님이 지수러그를 합쳐버렸어요. 쌤이 지수러그를 합쳤어요. 심지어 지수의 밑도 x고 진수에도 x가 들어가 있는, 이중으로 x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기까지 해. 이러한 애들은 갖다가 어떻게 최대 최소를 구할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쌤, 이건 너무하잖아요. 아이, 근데 이게 너무한 게 교재에 있는 걸 어떡해. 그렇지! 이렇게 더러우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일단 나는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일단 나는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으니까 최대한 얘를, 귀찮은 얘를 내릴 방법만 생각합시다. 그치? 그래서 맨 처음에 생각하는 거 뭐다? 일단은 양변에 이왕이면 얘랑 겹칠 수 있는 로그를 한번 취해보자, 이 얘기인 거지. 그렇게 양변에 로그 2를 취해서 내려버리면 식이 로그 2의 y는 로그 2의 x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2의 x가 될 거고, 로그 진수의 지수는 밖으로 내릴 수 있다 그랬으니까 밖으로 내려주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2의 x에 로그 2의 x 곱한 거의 최대 최소를 찾으세요.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얘 한 번만 더 정리해주면은 뭐다? 로그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 로그 2의 x 해가지고 이 친구 최대 최소를 이용해가지고 얘가 그 최대값이 나오려면 y에 뭐가 들어갈 건지, 이 친구가 얘 최소값이 나오려면 y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 한번 찾아봐라, 이 뜻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어떡해? 로그 2의 x입니다 라는 거를 내가 t로 치환한 다음에 아까 전처럼 풀 테니까 얘 t로 치환한 다음에 아까처럼 문제 풀어주시면 t는 로그 2의 x 증가함수 그려질 거고,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1에서 8까지 1에서 8까지 x 1에서 8까지 그래주면은 여때가 미니멈 0 나올 거고 이때가 맥시멈 3 나올 테니까 따라서 t의 범위는 0 이상 3 이하. 그러면 로그 2의 y가 t제곱 마이너스 4t가 되니까 t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 친구 아래로 볼록 t가 2일 때 (0에서) 3까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그때 최소값은 여기 있을 때 최대값은 여기 있을 때니까 따라서 t가 0일 때 로그 2의 y는 최대값으로 얼마 나올 수 있다? 0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y는 1이 최대값이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t가 2일 때 로그 2의 y의 미니멈은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y 값은 16분의 1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한 xy의 그래프가 있으면은 x가 얼마일 때 y값 최대 1이 나올 것이고 x가 얼마일 때 y값 최소가 16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지수 위에 로그가 올라가 있는 경우는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 교재 있어. 니네 풀다 보면 교재에 그냥 나올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래서 그래.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으면은 이런 것도 있거든? 얘 최대 최소, 얘는 최소값만. 얘는 최소값만 찾으라 하면 얘는 어떻게 구할까? 자, 이게 마지막 문제. 그치? 뒤에 있는 거? 자, 그치? 얘는 4의 x인데 얘는 x에 똑같은 2의 거듭제곱이니까 얘는 밑변환 공식으로 돌려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가지고 얘를 밑이 4가 되는 분수로 만약에 바꿔준다면은 이 친구는 로그 4의 x 더하기 256이면 4의 몇 제곱이냐? 4의 4제곱인가? 16 곱하기 16. 그렇네. 그러면 4의 4제곱이니까 앞에 4까지 꺼내가. 로그 4의 x분의 1입니다. 4분의 1에. 그러면 4분의 1은 역수로 올라가가 여기 이렇게 놓여지겠네. 그럼 쟤는 이런 식으로 바뀌겠네.
그치? 미평한 공식 하면은 로그 256분의 x분의 1이니까 여 친구 4제곱 밖에 나가면 4분의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바꾸면 이렇게 4 올라가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뭘 해야 된다?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로그 4의 x도 0보다는 크다라는 양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 친구 이 상태로 2루트 이렇게 만들어가. 산술기하로 이렇게 만들어가. 4 이상이다 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내용물이 이상이다 4 이상이다가 되니까 따라서 이 친구 최소값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4가 됩니다. 이렇게도 찾을 수 있는 산술기하 최대치수도 있다는 이야기. 로그 함수 최대 최소는 다음과 같이 산술기하의 최대 최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산술기하 최대 최소 다 까먹었다고? 산술기하 최대 최소는 기억해두는 게 좋아요. a 더하기 b가 2루트 ab다. 요거는 기억해주는 게 좋아. ax 더하기 by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 제곱이었지?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거 이건가 쌤도 지금 가물가물하긴 한데 코시 수바루츠는 생각보다 나중에 가서는 잘 안 쓰고 산술기한 되게 많이 쓰니까 요건 기억해주면 돼요. 코시 슈바르츠가 교과 외고 산술기한이 있다고? 코시 슈바르츠가 내가 가르쳤던 고등학교 애들은 코시 슈바르츠가 교재에 있었어. 수하에 있어요. 수하에.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얘가 또 나이 먹으면서 바뀌는 게 있을 수도 있지. 그치? 아무튼 간에 얘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걸 토탈로 지수함수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1교시는 여기서 마무리해볼까? 일단 편의상 fx는 로그 ax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요, 수원 수투가 있고 고등수학 상하가 따로 있어요. 아무튼 간에 로그 함수에 별로 특별하지도 않은 특별한 거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fx가 로그 ax입니다 라는 로그 함수의 기본형이라면 f1은 무조건 0이 되고 fa는 무조건 1이 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하지. 로그 a의 1은 0입니다. 로그 a의 a는 1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다를 건 없어요. 그리고 fpq는 fp 더하기 fq랑 같습니다. 왜? 로그 pq는 로그 p 더하기 로그 q랑 같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이유로 진수의 나누기도
로그의 빼기로 바꿀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f의 p의 n제곱입니다 라는 거는 로그의 p의 n제곱이라는 거니까 n 로그 p랑 똑같겠지? 따라서 얘는 n 곱하기 fp랑 똑같이 된다는 점. 이거 굳이 기억 안 하고 있어도 자동적으로 로그 성질을 알고 있으면 쓸 테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로그 함수의 특별한 성질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은 우리는 모든 로그에 대한 수업을 끝냈고, 로그 함수에 대한 모든 수업을 끝냈고, 우리는 지금부터 10분 쉬었다가 뒤에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까지 오늘 전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